아래 그림은 조건부 서식에 의해 셀의 배경색이 변경된 결과이다. 다음 중 A2에서 C5셀 영역에 설정된 조건부 서식의 규칙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니까 뭐 엑셀이든 엑세스든 뭐 75, 73, 65, 68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여기 색깔이 바뀌었죠. 그죠? 어떤 계산에 의해서 지금 색깔이 바뀌고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낮은 게 바뀐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조건부 서식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어떤 수식을 는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엑셀에 70점 이상 이렇게 하면 이상 표시하고 70 하죠. 그죠? 그러나 셀을 엑셀에 70 이렇게 찍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 달러 B 그 다음에 행은 내려가게끔 해야죠. 7이죠. B7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것보다는 요게 포인트예요. 이 문제는. 조건부 서식에 있는 셀 주소는 혼합 참조로 앞에 열은 고정되어 있고 행은 움직이게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의 개념이죠. 그죠? 수식이, 그죠? 예, 이건 잘못됐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수식이 일단 맞죠? 그죠? 일단 체크해 놓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셀 주소가 절대로 놓으면 조건부 서식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계산을 참조를 못하죠. 이것도 잘못됐죠. 4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 열 방향도 고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열 방향도 아닙니다. 상대 참조를 해놨죠.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170이라는 이 계산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셀 주소 값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에 대한 것을 문제에 낸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2번이다 라는 겁니다. 예. 32번 다음 중 홍길동 성적표에서 컴퓨터 과목들의 점수 변동에 따르는 전체 평균 점수의 변화 과정을 구하고자 한다. 예. 컴퓨터 과목 점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변동에 따라 전체 그 점수를 한눈에 보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통합으로 하는 게 좋은가, 목표값 찾기를 하는 게 좋은가,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하는 게 좋은가, 데이터 표를 이용해서 하는 게 좋은가 라는 거겠죠. 데이터 표를 이용해서 하는 게 가장 분석 기능에서 적절하다라는 겁니다. 여러 셀 범위를 통합해서 뭐 합계나 평균 이런 것들을 계산해 주는 거, 이런 것을 이제 데이터 통합이라고 하고, 방금처럼 얘기했던 거 어떤 특정한 데이터를 쭉 나열해서 세세하게 자세하게 변화값을 보고 싶을 때 그때는 이제 데이터 표, 그 다음에 결과 셀은 알고 있지만은 결과값 알고 있지만은 그 결과의 원본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게 궁금할 때 그때 목표값 찾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목표값 찾기는 변수가 하나지만은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것은 시나리오 관리자로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그룹별로 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그룹을 벼서 또는 뭐 과장급, 뭐 부장급 이런 식으로 그룹을 줘서 어떤 계산을 할 때, 그룹 계산을 할 때 그때는 부분합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내용입니다. 33번 다음 중 데이터 정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렬 기준은 최대 64개까지 지정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행 단위로 정렬한다. 숨겨진 열이나 행은 정렬 시 이동되지 않으므로 데이터를 정렬하기 전에 숨겨진 열과 행은 표시하는 게 좋다. 영문자,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정렬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오름차 순으로 정렬하면 대문자가 우선 정렬한다. 사용자 지정 정렬을 기능하면 셀색 또는 글꼴색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영어 대문자 구분해서 정렬하게 된다면 오름차 순으로 하게 되면 대문자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소문자가 우선된다라는 겁니다. 오름차 순이라는 것은 숫자가 낮은 것부터
위에 올라가고 점점점 큰 값이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름차수라면 숫자, 그죠? 그 다음에 기호 문자, 그 다음에 영소, 영어 소문자, 그 다음에 영어 대문자, 그 다음에 한글, 그 다음에 이제 빈셀, 공백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순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름차순이면. 그러면 반대로 이제 내림차순 하게 되면 한글이 일단 맨 위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영어 대문자, 그 다음에 영어 소문자, 그 다음에 기호 문자, 그 다음에 숫자, 그 다음에 빈셀이 맨 마지막에 정렬순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오름차순, 이렇게 되면 내림차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렬할 때 그 정렬 그룹이 한글이 먼저 맨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건 내림차순으로 정렬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숫자가 맨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때는 오름차순 정렬이다 라는 거죠.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소문자가 먼저 위로 올라가지 영어 대문자가 위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우선순위에 밀리니까. 34번 다음 중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요약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대화형 테이블이다. 보고서 필터 필드에서 하위 데이터 집합에 대한 정렬 및 필터 기능을 설정할 수 있다.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하위 수준 데이터의 확장 축소에 사용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의 인쇄 여부를 설정할 수도 있다. 피벗 테이블은 행렬, 레이블, 보고서 필터, 필드, 각 필드로 구성된다. 옳지 않은 것은 보고서 필드는 정렬한다. 정렬 기능은 없습니다. 정렬은 부분합에서 하는 거죠. 여기서는 정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옳지 않다 하는 거죠. 35번 다음 중 하이퍼링크 삽입 대화 상자에서 연결 대상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셀 안에 전자 이메일 주소를 적고 하이퍼링크하면 그게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매크로 연결 단추 및 그래픽, 새 문서 만들기, 현재 문서. 정답은 2번입니다. 어떤 특정한 도형을 선택해서 하이퍼링크를 하게 되면 하이퍼링크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기존 파일 웹페이지, 현재 문서, 새 문서 만들기, 전자메일 주소 이런 식으로 링크를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크로 연결 단추 및 그래픽 이런 것은 매크로 지정해서 하는 거지 하이퍼링크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매크로라고 써 있으니까 금방 알아차셨어야 돼요. 36번 아래 시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첫 두 글자를 이용하여 출생연도를 계산하고자 한다. 이때 C3셀에 입력해야 할 수식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뭐예요? 이어 함수를 지금 썼죠. 그죠?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이어 함수를 썼다라는 것은 현재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뭐예요? 문자열이죠. 그죠? 문자열을 이어 함수를 쓴다. 그러면 쓸 수 있어요? 못 씁니다. 왜? 문자열하고 여기 이어 함수는 형이 달라요. 이어 함수는 뭡니까? 날짜 데이터에 있는 연도를 뽑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어 함수가 걸렸다라는 것은 여기 안에 있는 것은 날짜 데이터만을 이용을 해서 뽑아내서 연도만 뽑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는 날짜 데이터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짜 데이터 형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left 함수 B3, 2 그러면 02
이어 02를 이어로 해서 뽑았어요. 이게 말이 돼요? 문자 데이터인데 안 되죠. 그죠? 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 보세요. 2번 같은 경우에는 left B3셀의 두 번째, 그러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02 뺐죠. 그죠? 그 다음에 앰퍼센드 걸려서 뭐예요? 슬래시가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02하고 슬래시가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드죠. 미드는 어떻게 됩니까? B3의 세 번째에 두 칸 했으니까 08이 여기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08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앰퍼센드 걸쳐서 슬래시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드 B3의 52죠. 그러면 여기 05죠. 05를 뽑았어요. 이렇게 봤더니 이게 뭡니까? 날짜를 입력할 때는 슬래시나 대시로 입력해서 날짜 데이터를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2002 대시 그 다음에 8-5 이런 식으로 8월 5일 날짜 형태로 됐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하고 2열을 걸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연도 뽑아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002 이렇게 연도를 뽑았습니다. 2번은 맞는 말이에요. 나머지는 날짜 데이터형이 아니잖아요. 지금 안에 있는 게 2여 안쪽에 있는 것들이. 그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다라는 겁니다. 출생연도를 뽑으려고 하면 뭐예요? 안에 있는 문자 데이터를 날짜 데이터로 바꿔줘야 됩니다. 문자 데이터가 날짜 데이터형으로 바꿔줘서 2열을 뽑아야 되지 그냥 뽑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아니면 다른 함수를 써야 되겠죠. 그죠? 37번 다음 중 매크로 기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 이름의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이어야 하며 나머지는 문자, 숫자, 공백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2번 매크로의 바로가기 키는 숫자 0에서부터 9까지 선택하여 사용한다. 선택된 셀의 위치에서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려면 상대 참조로 기록해야 한다. 매크로 기록 중 개발도구 코드그룹에서 매크로 기록 단추를 클릭하면 매크로 기록이 완료된다. 옳은 것은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번은 왜 틀렸냐? 매크로 이름을 할 때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이어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공백 문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2번은 매크로의 바로가기는 컨트롤 A, 컨트롤 B, 컨트롤 C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지 컨트롤 0, 컨트롤 1, 컨트롤 2로 바로가기를 단축키를 만들 수는 없어요. 숫자는 만들 수 없습니다. 3번은 맞는 말 같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우리가 개발도구 코드그룹에 매크로 기록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크로를 레코딩하고 있는 중이죠. 그죠? 그거를 매크로를 하고 있는 중이지 매크로가 완료되지 않죠. 기록 정지 버튼을 눌러야지만이 매크로 기록이 완료돼서 정직을 먹죠. 그죠? 예. 그러니까 4번은 매크로 기록 단추가 아니라 매크로 그 기록 중지 버튼을 이라고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이 틀리고요. 3번은 상대 참조 기록 맞습니다. 38번 다음 중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는 각 집단의 특성값이 아닌 거 부분합으로 구할 수 있는 함수 뭐입니까? 뭐 합계, 평균, 최대값, 최소값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개수라는 말은 있는데 중앙값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용할 함수 보면 합계, 평균, 개수, 최대값, 최소값, 곱, 숫자 개수, 표본, 표준 편차, 표본 분산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중앙값
뭐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38번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의 시트 탭에 반복할 행에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정하고 워크시트 문서를 출력하였다. 다음 중 출력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페이지만 1행부터 3행의 필드명이 반복되어 인쇄된다. 모든 페이지에 3행의 필드명이 반복되어 인쇄된다. 모든 페이지에 3열의 필드명이 반복되어 인쇄된다. 모든 페이지에 3행과 3열의 필드명이 반복되어 인쇄된다. 뭘까요? 이거 문제 풀어봤어요. 2행과 3행이 나왔어요. 정답은 3행이죠. 여기가 만약에 $1 하고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1행부터 3행에 해당하는 이거를 다 매 페이지마다 출력하라는 거예요. 여기 반복할 행에 여기다가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같은 거는 3행의 3이라는 것은 뭐예요? 세 번째 행만 출력을 하라는 거예요. 매 페이지마다. 그래야 다음 페이지에도 항목명이 표시되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쉽게 구분할 수가 있죠. 3행, 3행이라는 거죠. 3열이라는 말은 없어요. 왜? 열은 어떻게 됩니까? 열에 있잖아. 구분은 뭐예요? A, B, C 이렇게 0으로 가잖아요. 열은. 행은 어떻게 돼요? 1, 2, 3, 4행이 이렇게 되잖아요. A열, B열만 계속 반복해서 출력하라고 하면 A, B 이런 식으로 $A에서 $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몰라도 1행, 1열, 3열 뭐 이렇게 아니에요.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A열, 필드명 이렇게 하면 내가 또 이해하겠어. 여기 모든 페이지에 뭐 A열, 필드명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이해하겠어요. 3열이라는 것은 아니야. 3이라는 건 숫자잖아요. 숫자는 행이에요. 행. 40번 아래 가로에 대해 알맞는 엑셀 차트의 종류는 원형 차트를 개선한 것으로 원형 차트는 하나의 계열을 가지는 데 비해 땡땡 차트는 다른 계열을 가질 수 있다.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 없다. 원형 차트를 개선했다 라고 하면 뭡니까? 당연히 도넛이죠. 원형 차트를 개선한 것은 도넛 차트가 있습니다. 3차원 차트는 작성할 수가 없고, 그래서 차트 종류에 대한 정의 부분을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정한 기간의 데이터 변화를 주고 그 다음에 그 항목들을 비교할 때는 막대형이 제일 좋습니다. 세로 막대형이든 가로 막대형이든. 그 다음에 하나의 항목을 비율 관계를 나타낸다. 그러면 그때는 원형 차트가 되겠죠.